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계동 보람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잠실 레이크팰리스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잠실 레이크팰리스는 준공한 지 14년 차로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고 26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2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단지 내에 송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 그리고 잠실의 명품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 그랑빌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실 레이크팰리스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2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이고요. 왼쪽은 2호선 잠실 세내역, 아래쪽은 9호선 삼전역과 석촌 고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실 레이크팰리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실역과 잠실 세내역, 그리고 9호선 삼전역과 석촌 고분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이렇게 송전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이고요.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이런 학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잠실의 명품 학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호수 조망은 물론 공기 좋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레이크팰리스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2006년 12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14년차 된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35개 동의 267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9층에서 32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6평에서 50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73%, 건폐율은 14%,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53대입니다. 난방은 지역 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삼성물산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실 레이크팰리스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입니다. 26평은 536세대, 그리고 34평은 평형에서 가장 많은 1012세대이고요. 43평은 678세대, 50평은 452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678세대의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0평대와 30평대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43평과 50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26평은 312만원, 34평은 426만원, 43평은 510만원, 50평은 605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은 26평은 40만원, 34평은 151만원, 그리고 43평은 266만원, 50평은 475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관리비를 보시면 26평은 18만원, 34평은 25만원, 그리고 43평은 35만원, 50평은 41만원 정도의 월 평균 관리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은 잠실 레이크팰리스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6평인데요. 536세대입니다. 작년 11월에 16억 원을 한번 찍었지만은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6월에는 16억 6,9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9억 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9천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다음은 34평 보시겠습니다. 1012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많은 그런 세대수이고요. 작년 11월과 12월에는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도 19억 원대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얼마 전 7월에는
20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20억 클럽에 진입하는 급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호가는 22억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43평 한번 보실까요? 678세대이고요. 작년 12월에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22억 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거래가 위축되면서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에 최고가인 22억 원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25억 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네요. 다음은 50평입니다. 452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적은 세대수입니다. 따라서 세대수도 적고 가격 자체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그런 평형은 아닌데요. 작년 말에는 2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4월까지는 거래가 끊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는 25억 원으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8월 5일에는 27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30억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4억 3천만 원이 상승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레이크팰리스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 말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와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잠실 레이크팰리스를 포함한 주변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단지들은 잠실 트리지움과 엘스 그리고 잠실 리센치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국 연호를 보면 레이크팰리스가 2006년 12월, 잠실 트리지움이 2007년 8월, 잠실 엘스가 2008년 9월, 잠실 리센치는 2008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준공 시기를 보면 이 4개 단지 모두가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규모를 보면 레이크팰리스가 35개 동에 2678세대, 잠실 트리지움이 46개 동에 3696세대, 그리고 잠실 렐스가 72개 동에 5678세대, 리센츠는 65개 동에 5663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 잠실 렐스와 리센츠가 5000세대가 넘는 엄청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잠실 트리지움과 레이크팰리스도 3000세대 내외의 적지 않은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도 한번 보실까요? 레이크팰리스와 트리지움이 똑같이 19층에서 32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잠실 엘스는 17층에서 34층, 그리고 리센츠는 21층에서 33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평형을 보시면 레이크팰리스가 26평에서 50평, 트리지움은 25평에서 54평, 그리고 잠실 엘스가 25평에서 45평, 리센츠는 12평에서 48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입니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26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잠실 트리지움 25평입니다. 작년 11월에 16억대로 상승을 했고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12월에는 17억 6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는 거래와 가격이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5월부터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6월에는 17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거의 따라잡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9억 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잠실 엘스 25평입니다. 잠실 엘스 25평은 작년 7월에 15억대로 상승을 했고 12월에는 17억 5천으로 오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지만은 얼마 전 6월 20일에는 18억 8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강한 그런 상승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호가도 19억 원 수준이고요. 지난 1년 동안 3억 원이 올랐네요. 잠실 리센츠 24평은 세대수가 적은 편이라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닌데요. 작년 11월에 16억 원 거래를 마지막으로 금년 5월까지 거래가 끊겼다가 지난 6월에 18억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9억 8천만 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네요. 다음은 30평대입니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34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잠실 트리지움 33평입니다. 작년 9월에 18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금년 5월에는 19억 원대, 그리고 한 달 뒤 6월에는 21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요. 얼마 전 8월 22일에는
22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는 22억 5천만 원 수준이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22.2%가 상승한 4억 원이 올랐습니다. 트리지움 33평 대단하네요. 잠실 엘스 33평은 작년 10월에는 20억대, 그리고 11월에는 21억대로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2억 원 정도가 오르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잠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였지만은 지난 5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6월에 22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로 돌아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잠실 엘스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삼성동 종합운동장 개발 기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잠실 엘스 33평은 지난 1년 동안 2억 9천만 원이 오르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 호가도 23억 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실 리센츠 33평은 작년 8월에 19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11월에 21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거래가 주춤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부터 상승 모드로 전환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전날인 지난 6월 22일에 23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폭발적인 그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인 23억 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 지난 1년 동안 약 2억 8천만 원이 올랐네요. 지금까지 잠실 레이크팰리스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거래와 가격이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모든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를 표시한 그런 영역인데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모든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일인 지난 6월 23일 이후로는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실거래가 등록이 안 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20평대에서는 모든 단지에서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6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20평대이지만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시원한 모습을 주고요. 이쪽에도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4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은 침실과 거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4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한 모습을 주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에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배치가 됐고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평 한번 보실까요?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43평과 마찬가지로 4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이쪽도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이고 반듯하게 구성된 그런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평면도를 봤을 때 준공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반듯하고 통풍도 잘 되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공간 활용이 잘 돼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레이크팰리스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6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4년차 된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35개 동의 2678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2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 강북로, 잠실대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네 번째 학군인데요. 송전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이고요. 또한 잠실에 우수하고 풍부한 명품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단지 내에 있는 송전초등학교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배정은 여학생은 정신여중, 남학생은 신천중과 잠신중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어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석촌호수, 롯데월드가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7번째는 대형 쇼핑몰, 재래시장, 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8번째는 삼성동, 종합운동장 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되고, 마지막으로는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잠실 레이크팰리스에 대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잠실 레이크팰리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 레이크팰리스는 준공한 지 14년 차로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2호선과 8호선 그리고 9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학세권, 직주근접 등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등으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 이후로는 잠실 지역 단지들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예전과 같이 큰 폭의 상승세는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소폭의 등락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잠실 레이크팰리스는 입지가 워낙 좋고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삼성동, 종합운동장 개발 등도 레이크팰리스의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 그랑빌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